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제국 아마존을 세웠고 다른 한 명은 전기차 혁명을 이끈 테슬라의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약 7,800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는 약 2,400억 달러로 두 사람을 합치면 무려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거물이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2026년 1월 21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정면 도전장을 던지며 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5,408개의 위성으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초당 6테라비트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21일 블루 오리진은 테라웨이브라는 이름의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소개가 아니었어요. 이미 약만 개의 위성으로 우주를 장악하고 92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스타링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테라웨이브는 5,408개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5,280개는 지구 저궤도에, 128개는 중궤도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블루 오리진은 2027년 4분기부터 위성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데이터 전송 속도인데요. 지구상 어디에서나 최대 6테라bp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라웨이브는 스타링크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테라웨이브는 기업, 데이터 센터, 정부기관 등 약 10만 명의 고객만을 타겟으로 해요. 로이터는 이러한 전략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라웨이브는 QV 대역 주파수와 광통신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RF 링크를 통해서는 최대 144GBps, 광통신 링크를 통해서는 6TBps까지 전송할 수 있죠. 블루 오리진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고용량 인프라와 연동되어 추가적인 경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복원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스타링크의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스타링크는 약 9,400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했으며 이는 전 세계 활성 위성의 65%를 차지해요. 가입자 수는 2026년 1월 초 920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 한 해에만 46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스타링크에 가입했다는 의미죠. 스타링크의 성능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00mbps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400mbps를 초과합니다. 지연 시간은 중앙값 26mH로 기존 위성 인터넷의 300에서 500mH 수준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어요. 업로드 속도는 평균 30mbps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지상 광대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스타링크의 누적 용량은 이미 450TBps를 초과했으며 매주 5TBps씩 신규 용량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하고 다층적이에요. 주거용 구독료는 월 $110이지만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의 ARPU는 훨씬 높습니다. 해양용 서비스의 ARPU는 월 $34,000에 달하고 항공용은 월 $300,000에 이르고 있어요. 2023년 스타링크의 ARPU는 사용자당 연 $1,826로 콤캐스트나 AT&T 같은 지상 광대역 서비스 업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024년 스타링크의 매출은 $77억,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했어요. 2025년 매출은 $118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0억 초과할 수 있습니다. 테라웨이브 발표의 배경에는 AI 혁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1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문제는 지상 데이터 센터의 한계입니다. 막대한 토지, 엄청난 전력, 대규모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두 가지 주요 장점이 있어요. 첫째, 우주에서는 24시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상보다 최대 8배 효율적입니다. 둘째, 진공 상태에서 복사를 통해 열을 직접 방출할 수 있어 물을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이름으로 2027년 초 AI 컴퓨팅 하드웨어를 탑재한 2대의 프로토타입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최초의 궤도 데이터 센터가 발사되어 엣지 컴퓨팅 시스템의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엑시엄 스페이스와 레드햇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우주 기반 데이터 처리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29년 17.7억 달러에서 2035년 39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7.4%에 달해요. 테라웨이브는 바로 이러한 우주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베이조스가 10년에서 20년 안에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위성통신의 확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리오 위성의 제한된 시야각 때문에 용량 분배가 균등하지 않아요. 스타링크는 대적도 지역에 커다란 용량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 지역이 실제 광대역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 스타링크의 전체 용량 중 상당 부분이 수요 대비 공급 초과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저궤도에서 캐슬러 신드롬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자기 충돌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위성 충돌로 인한 우주 쓰레기가 더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쓰레기가 또 다른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시속 28,000km로 이동하는데 이는 시속 280km로 달리는 1톤 자동차와 동일한 충돌 에너지를 가져요. 현재 추적되고 있는 우주 쓰레기만 28,200개이며 실제로는 수십만 개가 궤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2007년 위성 파괴 실험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우주 쓰레기를 만들어냈고 그중 절반 이상이 2027년에도 궤도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 위성과 미국의 이리듐 33 위성 충돌도 2000개 이상의 파편을 만들어냈어요. 스타링크는 550km의 낮은 궤도에 위성을 배치하여 대기권의 자연스러운 항력에 의해 실패한 위성이 5년 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목표하는 15,000개 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저궤도의 위성 밀도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블루오리진의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베이조스는 2000년에 블루오리진을 설립했는데 이는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우기 2년 전이에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블루오리진은 스페이스X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블루오리진의 첫 궤도 로켓인 뉴글렌은 2020년 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연기되다가 2025년 1월 16일에야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로켓 개발을 발표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죠. 2025년 11월 13일 뉴글렌의 두 번째 발사에서는 일단 로켓 회수에도 성공하며 완전한 임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월에는 세 번째 뉴글렌이 AE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블루버드 위성을 발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블루오리진의 느린 행보에는 베이조스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좌우명은 그라다팀 페로치테로, 라틴어로 한 걸음씩 맹렬하게라는 뜻이에요. 베이조스는 완벽한 성공을 선호해 사전 준비에 집착하는 반면 머스크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며 실패 데이터를 쌓는 방식을 선호하죠. 베이조스는 매년 아마존 주식을 매각해 조성한 10억에서 20억 달러를 블루오리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현재까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돼요. 현재 분석가들은 블루오리진의 기업 가치를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사이로 추정합니다. 베이조스와 머스크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철학과 접근법이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베이조스는 고객 우선 접근법을 따릅니다.
그는 고객의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솔루션을 찾는 워킹 백워드 방식을 아마존에서 개척했어요. 우주 개발에서도 베이조스는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비전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기술 우선 접근법을 택해요. 한 전 테슬라 임원은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채택했다. 그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객보다 더 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대담한 비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빠른 반복과 실패를 통한 학습을 추구하죠. 이러한 차이는 자본 투입과 성과에서도 드러납니다. 베이조스는 무려 25년을 투자해도 뉴글렌을 완성하지 못했고 아직 대규모 위성 배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반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한 지 23년 만에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했으며 스타링크는 92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025년 12월 8천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IPO를 통해 1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스페이스X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3대 기업이 될 겁니다. 2025년 스페이스X는 129회 이상의 로켓 발사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로켓 발사의 95%, 전 세계 로켓 발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예요. 평균 2.21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한 겁니다. 블루오리진의 참전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은 3파전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바로 베이조스가 창립한 또 다른 회사 아마존의 레어입니다. 아마존 레어는 3,236개의 위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현재 150개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아마존에 2026년 7월까지 절반인 1,618개의 위성을 배치하도록 요구했지만 아마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요. 레어는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테라웨이브보다는 스타링크와 더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9,400개 이상의 위성과 92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죠. 베이조스가 동시에 3개의 우주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그만큼 우주가 미래 사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성 인터넷 시장 전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는 2025년 119억 달러에서 2034년 376억 달러로 연평균 13.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통신 시장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률이에요. 일부 보수적 추정에서도 2025년 146억 달러에서 2030년 334억 달러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위성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 인터넷 시장 규모는 2024년 11억 달러에서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요. 한국의 위성통신 시장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9.53% 성장해 2033년 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허용하는 국경 간 협정을 승인했어요. 여기에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간의 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8월에는 장비 인증까지 완료했습니다. 2025년 12월 스타링크는 한국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주거용 및 기업용 요금제를 공개했으며 KT, SAT, SK텔링크, 롯데물산, 페노션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위성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농촌 연결성입니다.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여전히 광대역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신문, 라디오, 지상광섬유로는 경제성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들이죠. 위성 인터넷은 이들 지역에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발전에 디지털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도 산간 지역의 광대역 접근성이 도시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어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이러한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이 경쟁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싸움이에요. 스타링크의 성공은 우주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 절감된 비용으로 대규모 위성 배치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이는 우주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대형 방위산업체만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도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블루오리진의 도전은 이러한 혁신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저렴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 고객과 시장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스타링크의 우위가 압도적입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 수백만 명의 가입자, 검증된 수익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막강한 발사 능력이 있어요. 블루오리진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에서 스타링크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대신 기업과 정부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집중하죠. AI 시대의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베이조스는 2023년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블루오리진이 언젠가는 아마존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대담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10년 만에 1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80배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이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북이처럼 신중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베이조스의 접근법과 토끼처럼 빠르고 대담하게 실험하는 머스크의 방식 중 어느 것이 미래 우주 산업을 지배할 것인가의 싸움이죠. 확실한 것은 이 두 억만장자의 경쟁이 우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당신이 시골 지역에 산다면 이 경쟁이 당신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우주에 떠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된 정보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곳에는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수천 개의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두 남자가 있어요. 그들의 경쟁이 만드는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